안녕하세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20개 정도 나오실 분들이죠. 24개 중에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상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22개? 네. 공간정보법은 다 맞으실 테고, 등기에서 한 한두 개 정도 아마 나가실 거예요. 네, 어렵긴 합니다. 등기법이 워낙 어려운 법이라서. 근데 만점짜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생각보다. 만점짜리가. 네. 네? 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 해. 네. 물론 그분들은 민법 점수도 같이 나와요. 민법은 등기법 만점 정도 되실 거면 민법 한 90점대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만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등기법이. 네. 학원별로 한 너댓 분씩은 나오는 것 같던데, 여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한 대여섯 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304조. 오늘은 이제 지적을 빨리 끝낼 생각이에요. 지적은 뭐 나올 게 너무 뻔해서. 네, 그래서 지적은 뭐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오늘 가능하면 다 끝낼 생각이고요. 좀, 노력은 할 겁니다. 오늘 다 끝낼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등기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문제는 다 못 풀고요. 오늘 다 끝낼 테니까 한 40%, 35%에서 40% 정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용어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보통 이제 어느 법이건 간에 보통은 단행법은 제1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1조는 보통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2조는 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보통 제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2조 두 번째 중요한 조문인데요.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근데 기본 내용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나올 게 뻔하니까. 1번을 보시면 토지의 표시 다 암기하고 계시죠? 소지, 지면, 경자표. 네, 이딴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너무 쉽게. 2번을 보시면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그렇죠? 지번 부여 단위 지역. 구체적으로는 동과 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3번. 지목은 토지의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지형이 틀렸습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 지목이라고 불렀죠.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이라고 불렀고,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이라고 불렀죠.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목을 채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경계점이란 지적구매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굴곡점은 꺾인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그게 꺾인 점이라서 굴곡점 맞습니다. 직선이 표현된 건 도면이죠. 따라서 도면에 풀어서 등록하거나. 여긴 없네. 이게 옛날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조문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선의 굴곡점, 꺾인 점이라는 뜻이고요. 요 개정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한 점을 말한다. 보통 이렇게 교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된 점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4번 지문은 옛날 지문이에요. 옛날 법률에 들어가 있던 지문인데요. 굴곡점은 똑같고, 그 다음에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를 보면 여기 X축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Y축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게 뭡니까? 경계점이죠. 맞습니까? 이 경계점을 부호가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까 그린 거대로예요. 이렇게 X좌표, Y좌표 이렇게 구획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점을 보시면 여기가 1,1이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값이 얼마인가요?
2,1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좌표값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2,1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가 평면이죠. 평면. 그리고 이 부분은 직각 맞습니까? 네. 직각, 종선, 횡선의 교차점.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의 교차점. 이게 평면, 직각, 종횡선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수치가 바로 좌표값이에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X좌표, Y좌표를 아주 유식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너무 쉽죠? 네, 여러분 다 맞으실 것 같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2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축, 지토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변경. 정답이 몇 번인가요? 거기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5번을 보시면 소유자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 아닙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 이런 건 너무 쉽죠, 문제들이.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좀 보겠습니다.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 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집이 아니라 이거 한번 펴보세요. 이거 펴보십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할 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는 특강이건 문제건 시험 때까지는 무조건 갖고 다니실 거예요. 항상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지만 오늘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 전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전에 같이 보세요. 네. 어디를 보시냐면 14쪽을 보십니다. 14쪽 안 갖고 오셨어요? 옆에서 보세요. 옆에. 네. 이거 보실래요? 네. 돌려주셔야 돼요. 그거 보시는데요. 먼저 측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습니다.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어요. 측량을 의뢰하는데 누구에게 의뢰를 하느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 둘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측량업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하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존재하는데 측량을 의뢰하는 의뢰인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합니다. 의뢰할 때 첫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죠. 수수료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측량은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검사 측량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입니다. 국가기관이 검사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검사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의뢰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지적 재조사 측량도 제외됩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처리되는 측량이에요.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 재조사 측량도 제외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검사 측량 제외, 지적 재조사 측량 제외. 여하간 수행자는 측량을 의뢰받게 되면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지적측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이유는 측량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을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기간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때의 기간은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사용하고 합의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합의 업무라고 불러요.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합의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을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이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 업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선 측량기구가 있어야 되고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때 이 측량기사가 이 측량을 관측해서 이제 측량이 들어갈 텐데 거리가 한 4, 50m 떨어지면 이 토지를 주변 토지와 구별을 못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해서 각도가 구해지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즉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요 거리를 구해낸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요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구해지면 이제 도면 위에 그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토지를 측량할 때 합의가 있는 경우 있을 때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합의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딱 정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토지의 측량기간은 며칠이냐면 5일입니다. 이 토지의 검사기간은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측량기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아예 없거나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없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측량 기준점이 없어요. 없다라고 한다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측량 기준점이 없다면 측량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측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량을 거부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측량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측량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토지가 규모가 아주 큰 토지라고 한다면 기준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토지라고 한다면 기준점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점은 토지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준점이 이만큼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겠죠? 그러면 이거 설치하느라고 이 기간 다 써버리면 정작 토지를 측량할 수 없게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측량 기간에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더해줘야 됩니다.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따로 더해줘야 돼요. 두 번째,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검사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하는데도 기간이 걸려요. 따라서 여기다가 검사 기간도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그러면 이 기준점은 보통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가 있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4점 정도 설치하면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4점 정도 검사하면 하루가 지나간대요. 보통. 그러면 기준점이 15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이 기간에 며칠을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15점을 설치한다면 4, 4, 16이니까 한 4일 정도 걸려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15점까지는.
그 다음에 4점마다 하루 정도가 걸린대요. 4점마다. 그러면 여기가 15점이니까 16점, 17점, 18점, 19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준점은 개수라고 표현 안 해요. 기준점이라고 해서 1점, 2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4점 정도 설치할 때 하루 정도가 더 걸리니까 요 4일에 4점에 하루씩을 여기다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4점을 더 설치해야 된다면 4점 설치할 때마다 며칠 더 걸린다고요? 하루. 이렇게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주변에 만약에 10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그러면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더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10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4일. 그 다음에 여기도 4일. 그러면 측량 기간이 며칠 걸리는 겁니까? 9일. 검사 기간은 8일이 걸릴 겁니다. 만약에 기준점을 18점을 이 토지 주변에 설치해야 된다면 그러면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17점을 설치한다면 4일 플러스 하루니까 5일을 여기다 더해줘야 돼요.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검사도 4일 하루니까 여기다가 5일을 더해야 됩니다. 측량 기간은 며칠일까요? 네? 10일. 검사 기간은 9일. 만약에 기준점이 여기 19, 20, 21, 22. 22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점 설치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4일 하루니까 총 6일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며칠 더해줘야 됩니까? 6일. 검사도 4일 하루니까 6일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검사 기간은 며칠이 걸립니까? 총 10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게 돼요. 즉 15점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더해준다고요? 4일. 그리고 매 4점을 초과할 때마다 며칠을 가산합니까? 하루씩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업무예요. 정리하죠. 이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합의가 있을 때는 합의한 기간에 따라서 측량 검사 기간이 결정이 돼요. 합의 기간이 만약에 20일이라고 한다면 측량 기간 며칠 걸릴까요? 20일 곱하기 4분의 4이니까 15일이 걸릴 겁니다. 이게 측량 기간. 20일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5일이 걸릴 겁니다. 검사 기간. 합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그런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측량을 해야 된다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도 해봐야 되니까 검사하는 기간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며칠을 더해줘야 되냐?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측량 업무가 다 끝났다면 이 측량의 성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성과도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도는 보통 검사 측량을 다 거쳤을 때 성과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 단계를 결과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 측량을 거치는데 규모가 큰 토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수행합니다. 규모가 작은 토지, 보통은 다 규모가 작을 텐데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검사 측량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성과도가 결정이 될 테고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교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세 군데예요. 첫 번째, 2가지 측량은 할 수 없다는 거. 뭡니까? 검사 측량, 제조사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고요? 그 다음 날까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세 번째, 기간을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합의 업무와 일반 업무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 경우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적 측량은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한다고 했죠. 이때 복원 단계에서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복원 단계의 측량 2가지가 있었죠.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2가지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서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복원 단계의 측량은 첫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고 두 번째는요.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측량하고, 세 번째, 면적 측정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네 번째, 지적 정리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건 나중에 또 보실 거예요. 네, 괜찮아요. 안 놔도. 원래는 그건 한 8, 9월 달에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미리 좀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번,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첨부하여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런 거 잘 모르겠는 건 넘어가시는 거예요. 3번, 지적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때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고요? 그 다음 날까지.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그 다음 날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번째,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일반 업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한다면 15점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가산 4일, 15점을 초과할 때마다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5번,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틀렸죠?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지금 우리 책의 307쪽에 그 위에 이상한 그림들이 막 그려 있는데요. 이 그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프린트 그 그림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교재에 있는 307쪽 위에 지적측량 절차 있죠? 이딴 거 모르셔도 돼요. 제 책이라면 엑스표 쫙 그려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1번.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현지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지적측량은 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초 측량만큼은 즉 지적 기준점 측량만큼은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절차는 우리 어떻게 했죠? 계, 준, 답, 선, 조, 관계성 이렇게 였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안 외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계, 준, 답, 선, 조, 관계성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통은 이 절차에 따라서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초 측량, 즉 지적 기준점 측량만큼은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먼저 측량을 하기 위해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첫 번째, 뭘 일을 하기 위해선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계획의 수립. 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뭘까요? 준비. 그렇죠? 준비. 준비까지 다 끝났다면 이제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현지답사. 계, 준, 답, 동그라미 치십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할 테고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준비물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현지답사. 계, 준, 답. 그러면 현장에 갔다면 이제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죠. 어디다 설치하죠? 기준점에 설치해야 되죠. 따라서 기준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기준점 선택. 뭐겠습니까? 선점. 선은 선택. 점은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현장에 가서 이제 측량기구를 설치해야 될 기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점이 이제 여기에 선택이 됐습니다. 기준점이 선택됐다면 이제 측량기구를 설치하겠죠.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이 토지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주변 토지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죠. 여기다 경계점 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 경계점 표지를 만드는 것을 조표라고 불러요. 만들 조자고 표지라는 뜻이에요.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분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다고 했죠. 조표. 조는 만들 조, 표는 표지.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뭘 할까요? 측량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할 겁니다. 맞습니까? 관측을 하게 되면 뭐가 구해진다고 했습니까? 요 각도.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계산치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표로 작성합니다. 성과표 작성.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써먹으려고 이거 그려드린 거예요. 이거 다시 맨 처음에 뭐라 한다고요? 계획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가 됐다면 현지 답사, 계준답. 그러면 답사 가서 이제 뭘 합니까?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점, 기준점 선택. 기준점이 선택이 됐다면 거기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하고 이제 토지 경계점에 뭘 만듭니까? 경계점 표지를 만들겠죠? 조표, 만들죠? 표지할 때 표. 그러면 선조가 되는 겁니다. 선조, 선점, 조표, 선조.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측량 기구를 이용해서 관측하겠죠? 관측이 되면 각도가 나오죠?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이 됐다면 표가 작성이 돼요. 성과표 작성. 되셨습니까? 계준답, 선조, 관계성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이게 외우지 못해도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아직 시간도 많으니까 꼭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준답, 선조, 관계성이라고 외우십니다.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의뢰받은 때는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한다고요? 그 다음날. 맨날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세 번째. 경계보건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지적 현황 측량. 제가 예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 현황 측량은 이 자체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고요.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합병할 때는 가운데 경계가 지워지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 필요 없고 면적도 덧셈만 하면 되니까 측정도 필요 없다 그랬죠. 다만 분할은 가운데 경계가 그려져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고 면적도 계산해야 되니까 측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출제된 지문이고요. 5번.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인접하는 토지 간에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번지 토지 소유자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소유자을 그리고 구조물이 이렇게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넓이가 존재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그려야 될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될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될지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지상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 구조물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갑이 절반, 을이 절반씩 소유한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상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중앙. 그렇죠. 중앙을 기준으로 지상 경계가 결정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갑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갑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그렇죠. 만약에 을 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요? 여기. 그렇죠. 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정답은 3번이 될 테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8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재조사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도면이 지적도나 임야도가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도면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렇겠죠?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도면이 지워졌다가 그려졌다가 지워졌다가 그려졌다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할과 합병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경계가 불분명해지니까 공시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일체적으로 재조사하게 됩니다. 재조사해서 다시 그리게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고 불러요. 이 지적 제조사 측량은 국가의 정책적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3번 때문에 이 8번 문제를 보는 건데요.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요것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이고요. 아이고, 이상하게 그랬다.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입니다.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인데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9장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9장의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9장의 도면은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펼쳐야지만 이 전체 하나의 지번부 지역에 있는 토지들의 모양을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도면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 지적도라는 걸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파일을 붙여버리면 돼요. 붙여서 연속 지적도라는 걸 만드는데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하나의 지적도를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도를 하나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이 연속 지적도예요. 컴퓨터 파일 형태를.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다시요. 한 장의 이 도면들 한 장 한 장을 그릴 때는 측량을 통해서 이 도면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한 장 한 장의 도면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이걸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합쳐놓은 것이 연속 지적도예요. 그렇다면 연속 지적도를 그리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도면을 그냥 붙여놓은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연속 지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연속 지적도는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단지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도가 합쳐진 것에 불과하죠. 붙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측량을 통해서 연속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하지 못합니다.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지적도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상세하게 드릴 텐데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대단히 높은 장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뭘까요?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때는 무슨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네. 토지들이 난개발이 된 토지들이에요. 이렇게 난개발이 된 토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니까 첫 번째 행정구역은 안 바뀌어요. 왜냐면 토지가 이사가지 못하니까. 두 번째 지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왜?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지목도 대부분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대지가 되는 토지들이 많아지게 돼요. 세 번째 경계는 바뀝니까? 경계 바뀌죠.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경계 바뀝니다. 경계가 바뀌면 경계가 만나는 점인 경계점도 바뀌고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경계점 좌표도 바뀝니다. 그러면 경계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면 면적도 당연히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게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만큼은 뭘 통해서 확정해야 됩니까? 측량을 통해서.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때 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런 편이 있죠. 정비사업시행지역 이런 편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을 통해서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무슨 측량을 할까요? 지적 확정 측량. 경지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겠죠. 농경지 정리 사업. 그러면 논이나 답들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만 지적 확정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때 그때 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잖아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오늘 안 본 문제도 나중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또는 뭐 점심 때 어떤 그런 게 다 걸려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했던 걸 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푸셔도 되고 푸시다가 질문하셔도 되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나중에 문제풀이 하나 또 그럴 때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선별하는 겁니다. 등기법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이 공간정보법은 틀릴 게 없어요.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지번은 정확하게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 기본의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2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결번은 결번대장 영구보존. 여러분 강조했죠? 네. 결번은 결번대장이지 지번대장이 아니라고 했죠.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보존정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측량을 해서 결정합니까? 아니죠.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 필요 없습니다. 경계점을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어요. 또한 면적은 덧셈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측정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병은 측량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측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합병은 측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5번째. 지적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 보존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누가 추가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된다고 했고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연구보존 다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을 가보겠습니다. 그거 뭐 할 것도 없죠. 한 건데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며칠일까요? 5일.
검사기간은 4일.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매 몇 개마다,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네, 다 맞으실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거기 둘째 줄에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이란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하의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그래서 15점까지는 4일을 무조건 더해주는 겁니다. 15점까지는 이하. 보통 미만이라고 출제합니다. 미만이 아니라 이하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하니까 15점 초과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네, 초과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이런 거 갖고도 장난을 쳐요. 그냥 장난칠 것 뻔해요. 네, 이거 여러분은 만점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그러니까 예전에 15회 때 시험 빼고서는 네, 강사들이 예상치 못한 데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네, 15회 때는 워낙 이상하게 나와서 다 예상을 못했지만 15회를 빼고서는 거의 이상한 데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4번 보겠습니다. 12번, 13번은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요. 네, 14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수행자는 누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있다고 했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즉 국회에서 만든 단체예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일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업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등록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OX. 지적측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OX. X죠.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다른 측량업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놈의 지적측량업만큼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맞죠? 네. 제가 그림 그린 적이 있죠? 네.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그렸고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그러면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준점. 그 기준점은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기준점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 가장 근원적인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기준점을 원점이라고 부른다.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원점이 4개가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로 이게 합쳐졌어요. 예전에는 4개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입니다. 이 근원적인 기준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원점은 경기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준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관측을 해서 측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관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이 휴전선이고 휴전선 밑에. 이 기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삼각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적삼각점은 보통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이게 2에서 5km가 될 수도 있죠. 2에서 5km 정도 떨어지면 이것도 관측이 안 돼요. 따라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지적 삼각 보조점. 이 지적 삼각 보조점은 1에서 3km마다 보통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에서 3km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게 3km 정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 말고 또 다른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준점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도군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적도군점은 보통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기준점. 그래서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군점이라는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군점의 이름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삼각측량의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했죠. 삼각측량의 기준점을 지적삼각점이라고 부르고요. 삼각보조점은 토지 정보를 수집하는 삼각측량의 보조가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해요. 이건 전부 다 원점을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원점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이를 지적삼각점 측량. 이거는요,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 이거는요, 지적도군점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개의 측량은 지적 측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측량이라고 해서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 이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토지 정보를 세부적으로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세부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개의 측량을 합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지적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검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네.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라고 했죠. 물론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에요. 보통 지적 제조사 측량은 국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과는 아예 연관이 없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검사 측량만 의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물론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이거 아까도 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날까지. 5번도 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신규 등록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니까 측량 필요하죠. 등록 전환은 서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정밀하게 새로 수집돼서 등록해야 됐죠. 측량이 필요하다고요. 합병은 측량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했죠.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번 가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그 아래쪽에 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가 1번부터 보시면 시도지사나 수업 시간에 설명은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만 쳤지 설명은 아직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군점을 설치할 때 측량한다고 했죠. 그 설치할 때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을 한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결과물들도 나중에 지적측량 수행자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도 관리해야 되고요.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 성과도 보관 관리가 돼야 되고, 지적도군 측량 성과도 보관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요게 문제가 됩니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그 성과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게 될 겁니다. 1번 지문 맞았고요. 2번 지적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게 21회 때 문제인데요. 21회 때는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1회 때 출제됐던 지문으로는 이건 맞는 지문이지만 지금을 기준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래서 그 표에 지적삼각점 칸 맨 오른쪽에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개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뭐가 추가돼야 된다고요? 또는 지적소관청. 이게 추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지적삼각점 성과물들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와 도군점 성과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표를 외워두셔야 돼요.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 번 강조합니다. 수업 시간에. 안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보셨고 4번 보시면 이것도 맞죠? 지적 도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삼각점 성과는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성과나 지적도군점 성과는 지적소관청. 네, 나중에 저절로 외우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5번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지적진영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뭔 말이야? 네. 이거는 오타예요. 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 적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에게 지적층형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시요.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에게 지적층형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틀렸겠죠? 이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려는 자는 누굴까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지 지적층형 수행자가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해 줄 수는 없죠. 네, 그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은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